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현대였습니다. 이름 정의 총정리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오늘 다 끝내려고 합니다. 예, 더 이상 쪼개지 않고. 여러분들, 자,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 여러분 되게 고생 많으셨고, 자, 여기까지 오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과정들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이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혹시라도,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하시면, 뭐 확인 언제든지 해당되는 내용들 여러분 다시 또 찾아서 보시면 되실 것 같으니까 꼭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한번 보시고 연습하시고 여러분의 데이터로 또 연습하시는 겁니다.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공부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지름길도 없고요. 한 번에 되는 거 절대 없으니까 실패하시고 실수하시는 게 오히려 더 좋은 거예요. 그냥 한 번에 다 되시면 이거 되는 거구나, 쉬운 거구나 하고 안 쓰시거든요. 그런데 될 것 같으면서도 계속 에러나고, 그 다음에 또 보고 이런 것들이 더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올곧이 여러분의 데이터로 연습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게 그냥 여러분들의 것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연습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각설하고요. 자, 보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에 대한 부분이 나와져 있는 내용 확인하실 건데, 자, 요거는 제가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 나누기 요거,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계산에 대한 부분을 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일반으로 되어 있는데 퍼센트로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 예를 들어서 여기 같은 경우는 요거 나누기 요거 마이너스 1 보시는 것처럼 얘도 퍼센테이지로 가게 되면 마이너스 21%. 기본적으로 이제 이 계산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이름 정의를 해놓고 이제 쓰겠다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수식하셔서 이름 정의 가신 다음에 이름 정의에서 저는 뭐라고 할까요? 체인지 변화율에 대한 부분이니까 체인지로 할게요. 체인지로 만들고, 자, 여기서 얘는 왜냐면 여기서 수식을 만들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여기서 요놈은 요거 나누기, 그 다음에 위에 거, 올해 거 나누기 작년 거 마이너스 1 이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자, 보시면은 저희 보셨던 것처럼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서 요거 여기서 잘못 찍으시면 큰일 나죠. 자, 보시면은 제가 다시 할게요. 자, 이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거 나누기. 자, 여기서 해당되는 부분 여기서 아예 같이 가실게요. 자, 보시면은 여기에서 절대 참조되어 있으니까요. 요거를 다른 쪽에도 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적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얘를 F4키를 누르셔서 얘를 풀어주는 거죠. 한번 저희 상대 참조했던 것처럼요. 시트 참조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요.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요거 나누기, 그 다음에 요거 마찬가지로 F4키 한 번, 두 번, 세 번 누르시면 위에 있는 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 자, 여기 되셨죠? 이렇게 상대 참조를 풀어주시면 해당되는 부분에 요거를 제가 뭘로 했냐면 이름을 뭘로 줬냐면 체인지라고 하는 이름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이름 정의에 대한 부분이 끝났죠. 자, 그래서 얘는 여기에서 이퀄 하신 다음에 해당되는 내용 불러오시려고 하시면 F3키, 그 다음에 체인지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요. 그래서 엔터. 마이너스 21% 나왔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 남아져 있는 나머지 이 값대도 집어넣으시려고 하시면 컨트롤 키 누르시면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퀄 하시면은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부분이 선택되지만 F3키 누르셔서 체인지 누르시고요. 체인지 선택하시고 확인하신 다음에, 그럼 여기 체인지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기도 지금 선택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냥 엔터만 누르시면 여기에만 들어가시니까 컨트롤 키 누르시면 엔터 하시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도 똑같이 체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컨트롤 엔터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는 서식에서 제가 이거를 100분율로 안 줬기 때문에 요 소수적으로 나오시는 거니까 해당되는 부분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한 시트 내에서
한 시트 내에서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값에 대한 부분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이름 정의를 통해서 이름 정의를 정리를 해드리면 이 change라고 하는 요 녀석은 기본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트 참조에서 시트 참조죠. 시트 참조 시트에 E6에서 시트 참조 시트에 E5 그러니까 상대적인 참조이기 때문에 절대 값을 풀어주면 기본적으로 각각의 그만큼 첫 번째 제가 기준으로 잡았던 A를 기준으로 해서 얼마큼 떨어져 있는지를 걔가 계산해서 상대적인 주소값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름 정의에서 보시면은 이 체인지는 통합문서 모두에서 지원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나와져 있는 부분에서 제가 50이고 얘를 47%, 그 다음에 37, 그 다음에 25, 35, 그 다음에 4, 5죠. 5, 그 다음에 3. 만약 예를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equal F3 다른 시트죠. 지금 보시면 change를 선택하시고 컨트롤 엔터를 누르시면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얘에 대한 부분이 제대로 잘 나왔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여기는 요거 나누기 요거 마이너스 1 0.06이죠. 자, 요거는 요거 나누기 요거 마이너스 1 0.05 자, 요거는 요거 나누기 요거 마이너스 1 자, 보시는 것처럼 값이 틀리죠. 저희가 원하는 값이 이 값이 나와야 되는데요. 값이 틀리죠. 자, 그래서 저희가 요거를 보정을 해줘야 돼요. 이게 왜 값이 틀리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인지에 대한 부분을 잘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 보시는 것처럼 여기 어떻게 되어 있죠? 시트 상대 참조 시트에 특정한 시트가 정의가 되어 있죠. 거기에 G3하고 G12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시트에서도 얘를 쓰시려고 하시면 요게 꿀팁인 거죠. 요 앞에 있는 시트에 대한 시트명이 있죠. 얘를 없애주시고 어떤 시트 느낌표까지 없애시면 안 돼요. 느낌표는 어느 시트를 마감짓는 제일 마지막 요소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그냥 느낌표 모든 시트를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모든 시트에서의 G3 모든 시트에서의 G12 이렇게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얘를 닫기를 하시고 변경을 저장하시면 바뀌는 거 보이시죠? 제대로 값 들어가졌죠? 네, 박수 한번 치셔야죠. 네, 이렇게 해당되는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름 정의에서 이름 관리자를 할 때, 자,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이제 묵박이 되는 겁니다. 상대 참조와 절대 참조, 절대 참조는 어차피 디폴트 값이 절대 참조이기 때문에 또 말 더듬기 시작했죠, 제가.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해당되는 절대 참조가 기본으로 되어 있잖아요. 얘를 상대 참조로 F4키로 변형시켜서 다 앞뒤는 따라 다 풀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시트까지 나 있는 부분들을 다 풀어주시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기본적으로 여기저기서 같은 이름으로 다 쓸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수식이 아주 노멀한 수식이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지금 보셨던 성장률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특정한 각과의 갭과의 차이.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여기에 어떤 총합과의 차이점이 있는 전체 총합에서의 그 값을 계속 빼줘야 된다라고 하면 그 값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 값은 절대 참조를 해주셔야 돼요. 그 값은. 그러면 이제 그 값은 모든 어떠한 시트에 어떤 셀에 있든지 간에 어떤 특정한 셀에 있는 그 값은 절대적으로 가져오고 나머지는 상대적으로 변화된다라고 하면 적절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름 참조를 하시면 그 이름 하나로 지금 아까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 이름 하나로 해당되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그냥 한꺼번에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름을 수식으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선택하셔서 equal 그 다음에 change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 놨잖아요. F3키 누르셔서 change 그 다음에 확인하시면 되죠. 여기에 change 들어갔으니까 여기에도 다 똑같은 거 집어넣어라. 지금 보시는
요 세 개의 셀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마감을 컨트롤 엔터로 마감하면 똑같은 수식이 들어간 거잖아요. 마치 예를 들어서 제가 요거 선택하시고 100 집어넣고 컨트롤 엔터 누르시면 어떻게 돼요? 자, 똑같은 행위가 들어간 것처럼.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들어갔어요? 다시 제가 여기에다가 뭘 썼냐면 특정한 고정값이 아닌 변하는 이름에 대한 부분들을 넣었기 때문에 컨트롤 엔터 하면 그 엔터에는 기본적으로 값이 들어가 있어야 되죠. 여기 값이 들어가 있으면 만약에 40, 33, 44 값이 들어가 있으면 당연히 나오는 거 확인하셨죠? 자, 이렇게 쓰시는 내용입니다. 정리되셨죠? 중요한 건 뭐냐? 이름 관리자에서 나와져 있던 저희 상대 참조했던 것 중에서도 앞에 시트명에 이름을 빼버리면 된다. 느낌표 표시만 하면 그냥 다 죽었어 이거죠. 그냥 모든 시트에서 다 쓰는 거예요. 네. 자, 마지막에 수식 적용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이건 뭐냐면 되게 간단해요. 되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 나 있는 요 부분 있죠.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요거는 sum.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요거. 별건 아니에요. sum을 해서 여기까지 자동 채우기 하고요. 자, 마찬가지로 sum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동 합계 만드시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저희 이거 연습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범위 먼저 지정했잖아요. 자, 요거 범위가 다 드래그 돼 있는 상태예요. sum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sum이죠. 자, 그 다음에 범위가 지금 여러 범위를 선택하고 하나의 대표적으로 첫 번째 것만 했잖아요. 컨트롤 엔터. 그냥 엔터가 아니라 컨트롤 엔터 하시면 어떻게 돼요? 그냥 따라 하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E5에서 G5까지잖아요. 나머지 열에 있는 거 E6에서 G6까지 따라하는 거죠. 따라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수식이 만들어졌잖아요. 자, 이 상태에서 수식 만들었으니까 수식을 저희 셀 이름 하나도 정의 안 했잖아요. day1 뭐 이런 거 정의 하나도 안 했죠. 자, 제가 이 범위 전체를 선택하고 저 이름 만드신 거 기억나시죠? 컨트롤 시프트 이제는 딱 나오셔야 되죠. F3키 그렇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왼쪽 열 첫 번째 행에 대한 부분들을 만약에 만들었다고 생각하세요. 필요하시다 생각하셔서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름을 만들어 놨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값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변함이 없죠. 자, 변함이 없는데 자, 수식에 가셔서 이름 정의에 여기 상단에 나와 있는 콤보 버튼을 딱 눌러서 보시면 이름 적용이 있어요. 이름 적용.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름 방금 적용했던 이 녀석들이 있죠. day 1, 2, 3,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만들었던 타입 A, B, C 있죠. 이 녀석들을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다가 절대 참조 무시할 거냐, 행과 열 이름 사용할 거냐, 그래서 확인을 딱 눌러서 하시는 순간에 어떻게 되시냐? 보시면 짜잔, 바뀐 거 보이세요? day 1, day 2, day 3, 그 다음에 day 4. 자, 여기도 타입 A, 타입 B, 타입 C. 간단하게 만들어진 거 보이시죠?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수식을 적용해 놓으셨잖아요. 먼저 그냥 수식을 적용해 놓았잖아요. 야, 이거 어느 세월에 이름을 다 바꿔? 난 이미 다 수식으로 만들었는데. 이름으로 한 번에 바꾸는 방법이 있죠. 수식으로 적용했어도 해당되는 범위의 이름을 만드시고 이름 정의에 가셔서 이름 적용을 눌러버리시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만드셨던 내용들, 이름들 다 어떻게 해요? 수식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 신박한 기능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 기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사후 약방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미 다 썼는데 이름으로 만드는 건 뭐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될 수 있으면 먼저 미리 만들어 놓고 쓰시고 혹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누군가가 전달해 줄 때는 이렇게 영역에 대한 이름 참조 영역들을 수식 이름으로 만들어 주시고 최소한 넘겨주는, 최소한 뭐 인수인계를 하시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복잡한 수식이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그걸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름 관리자를 가서 먼저 일단 보시면 어떤 이름이 등록되어 있는지 일단 이게 많아서 복잡할 것 같지만 아, 이 사람이 어떤 형태로 이름들을 쓰고 있구나. 그리고 이 이름에 대한 범위가 어디 있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 이름에 대한 부분들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시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F3키를 누르시면 저희가 수식에서 이름을 만드시는 거잖아요. 수식에서.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요 F3키를 딱 누르시면 이름에 대한 부분들. 자, 목록 붙여넣기를 딱 누르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한 번에 다 나옵니다. 제가 정의되어 있던 이름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 이름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일목요연하게 해당되는 내용을 확인할 수도 있는 내용도 있어요. 자, MS가 더군다나 엑셀이 이런 기능들을 과연 쓸모없고 불필요한 내용이라고 하면 과연 이렇게까지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느 한 부분도 여러분들이 업무를 함에 있어서 엑셀을 쓰는 데 있어서 사실 원칙적으로 이걸 뒷단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 라고 처음부터 이렇게 교육을 받듯이 체계적으로 이런 것들이 전수되었으면은 별 문제가 없는데 그냥 그건 개인의 몫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쓰던 좀 엑셀을 좀 잘하는 사람들, 어느 정도 조금 썼던 사람들이 그냥 쓰는 거 어깨너머로 보고 그 사람들이 만든 거 이렇게 하나하나씩 하시고 좀 실력이 쌓이시면 본인 나름대로 이제 해당되는 내용을 적용하시고 이러니까 이게 갭차도 너무 크고요. 시적으로 보시면 갭차도 너무 크고 그런 것들이 아주 일관성 있게 잘 만들어진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사실 외람되지만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젝트를 의뢰를 하시거나 또는 진행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조금씩 사전에 그런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놓고 잘 만들어 나갔으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쉽고 편리하게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나중에는 되게 일이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때 막 VBA에 여러 가지 막 어떤 기능들 써가지고 그거 찢어내고 다시 재구조 만들어야 되고 이러한 아주 번거로운 작업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제 입장에서는 어차피 그런 작업들이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좋긴 하겠지만 사실 또 본업이 제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일단 제 지로는 실무자분들이 실력이 향상돼서 본인들의 업무에 대한 어플리케이션들을 본인이 만드시고 유지 보수하시고 그럼으로 해서 회사에서 인정받으시고 그런 분들이 오래오래 회사 생활을 할 수 있는 게 사실 저는 그게 가장 이상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이런 강의를 준비하고 조금 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이제 좀 정리가 되면 좀 더 고급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좀 더 고차원적인 것보다 많이 어려워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자그마한 계단을 만들어 드리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까지는 미비하지만 그런 것들이 잘 만들어지면 어차피 강의료는 구글이 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컨셉을 잡았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도와주시고 저도 많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간에 저희 한 6회차 정도 되는 이름 정의에 관련된 총정리 했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정리 한번 하셔서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는 거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고요. 주변에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여러분들 많이 좀 추천 좀 해주시고요.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유엔더스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